네, 머니앤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알찬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효율적인 단기성 투자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재무관리센터의 전진환 수석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중기까지 살펴봤죠. 단기 플랜 짚어볼까요? 예. 먼저 이 적금 상품들을 선택하는 데서 은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예. 오늘은 이 조합금융과 관련된 부분과 국책은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일단 조합금융기관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농협이나 신협, 수협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 조합원들을 통해서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협동조합 금융기관에서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중은행보다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예. 또한 이 비과세나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단기 플랜으로 활용하기에 괜찮은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농어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그리고 이제 신용협동조합, 주민협동조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금융기관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비영리 기관인 만큼 어떤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비용 절감을 그 혜택을 다 회원들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제 혜택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점을 방문을 해서 소액을 출자를 하게 되면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조합은행들도 이제 좋은 방법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책은행 역시도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국책은행에서 발행하게 되는 특판 예금이나 어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자회사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 보호와 관련해서 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은행들을 선택할 때 하는 데 있어서 1금융권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조합은행이나 이런 국책은행들도 선택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조합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점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제1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 보장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걱정이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래도 이 장단점을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중금리, 시중은행보다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조합금융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출자한 자금에 대해서 세금 혜택이 주어지고 그리고 세금 우대 상품이나 비과세 상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일정 금액까지는 수입인지의 면제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금융마다 주어지는 혜택들을 잘 살펴보고 조건에 맞는 이제 조합원들을 이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1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 보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각 조합은행의 중앙회에서 마련한 이 자금을 통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는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대출과 관련해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은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같은 이제 대출과 관련해서 이제 자격 조건이 좀 더 낮은 편이고 또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높은 한도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과 관련해서 조건에 따라서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물리적인 지점 수가 적기 때문에 또 ATM 기계의 어떤 수가 적기 때문에 은행 어떤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인터넷 뱅킹과 관련해서도 모든 서비스가 다 제공되지는 않고 일부 서비스만 제공되는 이 조합금융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의 어떤 조건들에 맞춰서 잘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 금융기관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또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목돈을 가지고 단기 플랜을 짤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까요? 네, 상담을 통해서 많이 질문을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기 자금들, 특히 적금을 통해서 목돈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걸 다시 예금으로 돌렸을 때 얼마나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 다소 좀 불편하고 조금 이제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이 방법을 좀 적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많은 이제 금리를 본인 스스로가 높일 수 있는 이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1,200만 원의 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기 예금으로 넣게 되면 정기 예금의 금리는 보통 적금의 금리보다 낮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한 2.7%라고 얘기를 했을 때 2,200만 원을 정기 예금에 넣게 되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이율은 27만 원이 됩니다. 예. 근데 정기 예금이 아니라 이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을 적절히 조합해서 운영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29만 5천 원 가량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표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방법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 1,200만 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통장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통장은 이제 월 100만 원씩 1년짜리 정기 적금을 가입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통장은 6개월 기간 동안 100만 원을 정기 예금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예. 또 세 번째 방법은 1년짜리 정기 예금 500만 원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문이 1년짜리 정기 적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 먼저 처음에 가입한 이 정기 적금에서 이제 1,200만 원 중에 600만 원은 이제 1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정기 예금으로 돌렸죠. 예. 그럼 나머지 600만 원이 남습니다. 그 600만 원을 정기 적금에 미리 다 불입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6개월 이후에 이 100만 원짜리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정기 예금으로 묶어놓은 이 이제 100만 원이 만기가 되면 이걸 다시 이제 7개월 차에 입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500만 원의 정기 예금이 1년 후에 만기가 되면 이걸 다시 정기 적금 만기일에 맞춰서 입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기 적금과 관련해서 이 정기 적금 이자인 16만 5천 원의 이자 수익을 보게 되고 예. 두 번째 6개월 이제 정기 예금 이자인 이제 100만 원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 해당하는 이자인 1,500원을 이자 수익을 얻게 되고요. 또 세 번째 방법 이제 500만 원을 정기 예금을 했을 때 이제 이자 수익으로 12만 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기 예금으로 한 번에 갔을 때는 이자 수익이 27만 원에 불과하지만 예. 좀 더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는 29만 5천 원 가량을 이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와 같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기적금의 구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 이 정기적금의 구조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두 번째 표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기적금은 사실 이 100만 원씩 매달 정기적금 한다라는 거는 예. 100만 원이라는 돈을 78개월 동안 나누는 거죠. 예, 네. 예치한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 첫 번째 달에 불입한 이 100만 원은 12개월 동안 은행에 예치가 되고요. 예. 예, 두 번째 달은 11개월, 10개월 쭉 내려가서 이 모든 개월수를 합하게 되면 78개월이 나오게 됩니다. 예. 예. 즉, 이 78개월이라는 기간만 정기적금 동안 100만 원을 예치하게 되면은 똑같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또 한 가지 이제 이 정기적금의 구조를 보게 되면 바로 일찍 예금을 이제 입금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기간만큼 늦게 입금을 해도 똑같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 달에 입금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달에 일주일 빠르게 입금을 했으면 세 번째 달에는 일주일 느리게 입금을 해도 똑같은 이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 적용을 했을 때 내가 자금을 5개월 빠르게 입금을 했으면 5개월 늦게 입금을 해도 똑같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예, 세 번째 표를 잠깐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자 정기적금을 첫 번째 가입을 했을 때 예. 이제 첫째 달에 이제 600만 원을 제가 입금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게 되면 총 6개월 동안의 자금을 미리 입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6개월 이후에는 100만 원의 정기 예금이 만기됐을 때 이제 7개월 차에 입금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5개월 동안 입금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500원, 이게 500만 원짜리 예금이 만기가 됐을 때 그걸 찾아가지고 이 정기적금에다 입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500만 원이라는 돈을 늦게 입금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8개월이라는 기간을 채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율을 적용을 받아서 같은 1,200만 원을 운용했다 하더라도 이자 수익에서 이와 같은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이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번거로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번거롭네요. 조금 번거롭네요. 예, 처음에 이제 시작은 번거롭긴 한데 이 네. 방법만 좀 이제 숙지하신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네, 여러 가지 또 단계로 운용할 수 있는 투자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주목해 볼 수 있는 상품들은 바로 ELS와 DLS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이 ELS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가 지수에 연동이 되고 또 특정 주식 가격에 연동되어서 이 운용되는 이제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발행 시점에서 손익 구조가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투자 손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자산이 주식이 아니라 예. 이제 환율이나 이자율이나 실물 자산 같은 것에 연계돼서 운용되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초 자산이나 시장 전망에 따라서 이런 상품들을 선택해서 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구머니머니 2부도 마치기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출발 증권시장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